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5% 먹고 팔았어. 근데 100%가. 그러면은 환장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 누군가 또 사러 와. 그리고 누군가 또 선동을 해주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한 500억 들고 있는 부자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좋아할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예측이 안 되면은 더 잘 가요. 고점은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사람이 포기하고 매수를 하는 순간 끝나면 너가 사기 전까지 계속 올릴 거야. 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만 원짜리인데 그때 당시에 10,000원에 봤었어. 아, 그때 살 걸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도 똑같아요. 10,000원에 살 걸? 아, 근데 우리는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었어. 아,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해서도 2만 원에 팔았을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제 3만 원에 사서 우리는 30만 원에 팔자. 아니면 뭐 딱 2배 뭐 6만 원에 팔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트레이딩이고. 근데 굳이 그 사람들도 결국에 10,000원에 사가지고 2만 원에 팔아. 생각지도 못한 더 올라가는 거는 좀 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는 좀 결과론적인 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다 울부짖고 떡상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닐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지는 시장이 정해준다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이게 100% 갈지 10,000% 갈지는 그거는 알기 어려운 거죠. 그건 절대 몰라요. 네. 그리고 실제 흔히들 말하는 뭐 세력 이렇게 뭐 작전이든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 10,000원에서 매집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도 2만 원에 팔아. 2만 원에 누군가가 물량을 받았어. 다른 세력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또 3만 원까지 올려놔. 그걸 또 누군가 또 사가지고 거기서 또 뭐 5만 원까지 올려. 그래서 일찍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 주체별로도 눈치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이 안 팔아야 계속 올라가는. 그쵸. 누군가는 팔아요. 팔 수밖에 없지. 난 네. 100% 수익 났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단합이 돼서 안 팔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누가 그 단합을 깨고 팔고 나갈 거고,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눈치 빠른 누군가도 같이 팔 거고, 최후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눈치가 없고 정보에서 느리고 반응이 느린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남아 있겠죠.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또 누군가는 매일 공포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넌 10,000원에 샀어. 근데 이게 10만 원이야. 나는 행복해. 근데 누군가는 10만 원 사가지고 누군가는 12만 원에도 팔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디서 사냐? 그도 중요하지만 1만 원에 산 사람이 뭐 20만 원까지 갔다가 또 못 팔아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초보자들 입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너무 어렵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데 그거를 기술로 극복하는, 경험이 아니고 기술. 기술도 결국 경험에서 그쵸.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궁극적으로 딱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욕심 버리는 거. 결국 그게 안 되는 게 고점에서 팔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고점을 모르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고점에서 팔고 싶으니까 매도가 잘 어렵고, 근데 심플하게 그냥 내가 파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거나 뭐 더 가든 말든 난 여기만 할래 라고 하면 사실 편하거든요. 5% 먹고 팔았는데 100% 가지면 배가 아프지만 어쨌든 수익이면 땡큐인데 심리상 고점을 잡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5% 먹고 팔았어. 근데 100%가. 그러면은 환장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 누군가 또 사러 와. 또 사러 와요. 그리고 누군가 또 선동을 해주고. 그 사이클을 여러 번 경험하면 어느 정도는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시작되고 뉴스로 인해서 끝나는 그 드라마, 그거를 많이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눈치껏 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아 이 정도면 좀 더 먹어도 되지 않냐, 그런 걸 하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얘가 한 5배가 갔어요. 그러면은 그거랑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뉴스의 크기가 시가총액도 맞아. 그러면은 비슷하게 갈 때도 있어요. 그거 보고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례를 잘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거 보고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네. 역사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은 반복됩니다. 네, 그게 뉴스가 아니더라도 수급을 너무 잘 봐. 그러면은 이 수급을 통해서도 이 정도 수급이면은 어디까지는 가겠다. 약간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이것도 계속 맛집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저 음식점을 안 가봤는데 저 음식점만 지나갈 때마다 보면 항상 사람이 줄을 서 있어. 근데 오늘은 줄이 더 많이 섰네. 내일은 줄이 더 많이 섰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줄이 선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나도 맞지. 먹어보자. 네. 근데 그 생각을 나만 할까? 지나가는 사람 다 한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그 집을 다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 집의 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주식도 어떻게 보면 저 종목은 왜 자꾸 거래량이 늘지? 저 종목은 왜 자꾸 꼬물꼬물 계속 올라가지? 왜 계속 올라가지? 근데 그 생각을 보는 주체도 하는 차지만 남들도 보면서 쟤는 뭐야? 약간 혼자 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갑자기 맛깔나는 뉴스가 나온다? 이러면 다들 눈 돌아가는 거죠. 저기다. 알고 보니까 뭐 저 집 셰프가
방송을 타서 갑자기 막 뭐 유명해졌다더라. 근데 그거랑 거의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그렇고 그냥 가게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침 운 좋게 방송을 잘 타가지고 그쵸. 인기가 떴는데 인기가 뭐 10년, 20년 가지 않잖아요. 그쵸. 이 마치 분위기는 아 이제 이 집은 재벌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어야 뭐 한 6개월? 1년? 그치. 진짜 웬만하면 1년 지나면 이제 다 방송료가 끝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쵸.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요. 주식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의 그 맛있다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도대체 저 종목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자꾸 주가가 저렇게 꾸물꾸물거리냐. 근데 잘 가는 주식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만 아는 어떤 뉴스 이거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오히려 나만 알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나만 아는 맛집은 내가 팔아먹어야 되니까 인위적인 기사들 기사를 돈 주고 썼다거나 30-50만 원이면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기사 하나 쓰는 거. 아니면 주가를 너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거나 그러면 확실히 인위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그거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500억 들고 있는 부자야.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좋아할까? 아 맞네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 오히려 도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도전적으로 오히려 하지 않아요? 이러도 그죠. 그거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 베이스들은 뭐 밑에서 이제 좋아 보여가지고 뭐 이거를 반도체주를 매집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평가니까. 근데 또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백억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뉴스 보장돼 있는 정도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믿고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50억을 베팅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아무 종목에나 베팅할 수 없어요. 그 소중한 돈은 함부로 베팅할 수 없는데 50억까지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를 찾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하면 다 따라하잖아요. 약간 좀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신발 신었다. 다음날 완판. 사실 신발은 그냥 있었는데 큰 돈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나 이거 좋아하는데 그 기억이 남는 게 이재용 삼성 그 패딩 같은 거 입거나 아크테릭스 패딩.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재벌 누가 이거 입었다 하더라 그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좋아할까 또 대중적인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헤비 트레이더 진짜 큰 자산가들은 어떤 종목 살까 왜냐하면 뭔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남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용이 무슨 옷을 입었대더라 하면은 일반인들은 이 옷을 사고 싶어라는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 주식을 사야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제 기억에 엄청 옛날인데 롱패딩 유행 그때 뭐 FNF인가 뭐 이런 회사들 주가 많이 갔었거든요. 단순히 패딩이 따뜻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뉴스, 사회 현상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 큰 손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를 이렇게 한다 그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감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서 기회가 많이 나옵니다. 블랙핑크 로제롤의 그쵸. 아파트 듣자마자 좋은데 하면 우리 같은 좋으면 하면 노래를 찾을 걸 텐데 그때 관련 주식이 찾고 산다. 아침에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야 이거 관련주 나올 텐데 관련주 나올 텐데 남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뉴스에서 똑같은 뉴스를 하더라도 트레이더가 그 뉴스를 보는 어떤 시각이 다르다.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껴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뭐 로제 아파트 나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대로 이거 많이 갈까?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잘 봐가지고 싹 다 긁어먹고 저는 한 입 먹었나? 한 입 먹었나? 결국에는 만나요. 어디선가 어디 만나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의 크기, 재료의 크기는 또 제가 생각하는 재료의 크기가 달랐던 거죠. 전문가님이 한 5입 먹고 여기서 한 입 먹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그쵸. 이게 입맛이 다르잖아요. 주종목이 다르니까 중국집 가도 짜장면 5번 먹고 짬뽕 1번 먹는 사람이 있고 짬뽕 5번 먹고 짜장면 1번 먹는 사람이 있고 그치. 이게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이게 일반인한테 설명하려면 먹는 게 가장 직관적이라서. 그런데 진짜 강한 종목은 이 친구도 엄청 좋게 보고 나도 엄청 좋게 봐. 그 종목은 무조건 많이 가요. 한 최소 못해도 한 5배, 10배는 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입맛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게 나타나. 그러니까 둘 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사야 돼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많이 가요. 그런 게 기회예요. 뭐 주식 투자를 떠나서 심플하게 주요 언론사들이 다 이 뉴스를 다룰 것 같다. 보통 뉴스 보면 특정 언론사 다루고 안 다루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방송국, 신문사, 심지어 그 사건은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일단 집중해서 봐야 돼. 아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아니,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아 일반인이. 네, 바로 업비트 들어가 보고 음.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반사신경처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 영향력이 있다 생각되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되니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가 전혀 모르는 거죠. 특히 주식 쪽으로.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예측이 안 되면은 더 잘 가요. 아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종목이 더 잘 가요.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가 2023년도에 나왔잖아요. 우린 역사적 전 세계적으로 뭐 초전도체에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20배 가잖아요. 그게 그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기사가 초전도 하면 한국이 이제 산유국보다 더 부자가 된다. 그치. 그런 분위기였고 심지어 그 초전도체 나오고 나서 주식 유튜버가 아닌데 온갖 유튜버가 다 막 초전도체 막 뭐 초전도 밈이 불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 초전도가? 약간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뉴스 헤드라인은 다 초전도로 모든 트래픽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두가 아파트 노래 불렀던 것처럼 모두가 초전도 노래 불렀거든요. 그러면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은 저게 무슨 맛이야? 한번 이렇게 찍어는 먹어보려고 온단 말이죠. 그쵸. 그런 현상들이 아까 말했던 맛있는 근데 뉴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갈 때 힘들게 가. 약간 이게 한번 찍어 먹어볼까 하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초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얘가 불안감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 한번 갔다가 다시 상한가 2번, 3번 가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죽었죠. 항상 그 기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무시빌홍이라고. 꽃이 열을 못 간다는 말 있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 그치. 네, 이게 지드래곤이 그랬잖아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욕하던 사람들이 초전도체가 처음 나왔으면 무슨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야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이랬는데 나중에 고점에는 믿어. 초전도체가 진짜 있다 된다. 우리나라 된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믿고 주가가 올라간 걸 못 봤어요. 그러면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고점은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사람이 포기하고 매수를 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치. 너가 사기 전까지 계속 올릴 거야. 제 친구도 저보고 코인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 들어가면 막 떨어질 것 같다고. 그쵸. 그러니까 기관론자들마저도 포기하고 매수를 누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근데 보통 그때가 여론이 99대 1. 그러니까 그치. 한쪽으로 여론이 완벽하게 쏠리면 거의 이제 큰 손 분들 슬슬 확실히 많이 먹었다 하고 나갈 준비를 하겠죠 아마. 그치. 단순해요. 이게 진짜 정확해요. 고점을 예측하는 방법 아니면 고점이라는 거를 눈치채는 방법. 마음의 준비. 분위기가 진짜 뜨거운데 다들 믿는다. 이거를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는 슬슬 이제 발 빼 준비하자. 약간 이러고.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차트랑 같이 체크를 하니까 차트도 뭔가 과열이고 분위기도 뭔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먹었으니까 닫아야겠다. 그래서 관련돼서 질문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들어간 뉴스 분명히 있어요. 될 거야. 되고 네. 있어. 떴어. 반대로 빠져야 됩니다에 이 뉴스가 뜨면은 이거 끝났구나.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종목이 갑자기 나도 그래 그러면은 좀 이상함을 느끼죠. 또 맛집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한국 가게 하나 생겼는데. 비유 잘한다. 그러니까 저는 맛집으로밖에 설명 못 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해시키려면 되게 공감됐어. 네.